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1.1%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0.05% 약보합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오늘 기관 투자자들 순매수가 엄청납니다. 어제 같은 날은 파생 상품이 가지고 노는 시장이라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오늘은 조금 이례적이죠. 그런데 최근 이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피 순매수 순매도 쭉 정리해보면 일주일 동안에 한 2조 2천억 정도 큰 순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고만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 오히려 이 연기금 쪽에는 순매도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융투자 쪽에서 이렇게 순매수를 많이 해서 지수는 2600포인트 오늘 넘어 버렸습니다. 자, 좀 더 이렇게 추세선 한번 쭉 보면 여기 한 대충 2600 정도 되는데 이거 넘었었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 시장이 뭐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와 수급도 너무나 좋고 이제 방향이 바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온 거는 뭐 스몰보다 이 현물이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지 그거는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뭐 시장이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시소 게임처럼 한쪽에 쭉 내려가니까 물이 이쪽으로 쭉 흘러던 거예요. 지금 현물 쪽이 좀 사니까 현물 쪽으로 이렇게 돈이 쭉 흘러던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다시 균형이 맞으면 다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추세하고는 상관이 없이 시장 변동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업종 전반으로 보면은 뭐 수급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파는 게 좀 많이 엇갈립니다. 금융투자를 제외하고는 파는 것들이 많이 엇갈려서 전체적으로 볼 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은 1~3개 밖에 없습니다. 보통 수급 이 정도 좋으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좀 큰 돈 움직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들 뭐 지금 현재로 봐서는 동결이 좀 우세한데 그것도 지나가봐야 하는 거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궁금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막 대충 아직은 관망하는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들여다 보니까 오늘은 전부 다 좀 별로입니다. LG 생활 건강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되겠죠. 아직 그 추세는 하락입니다. 이때는 세력들이 돈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됩니다.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물론 이런 거 보면 단기적으로 이 이후에 좀 오르긴 해요. 오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이 변곡점도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들어와서 추세가 바뀌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고요. 또 롯데 쇼핑도 그래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또 삼성전기도 기다려 봐야 되죠. 또 그리고 이마트도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전부 다 기다려 보는 것밖에 없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요거는 접근하기가 곤란하죠. 별 하나 떠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붕 떴죠. 다이아몬드 뜨게 되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다이아몬드 보통 이렇게 하나 위에서 별 하나 뜨면 대충 정리하고 노는 게 맞습니다. 또 구간 자체도 지금 신규로 들어갈 만한 그런 구간은 아니죠. 코스피 주요 종목들 좀 들여다보면은 오늘은 에이블 CNC가 급등을 했어요. 쭉 보면 현 시점에서 접근할 구간은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구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급등을 해서 여기까지 날아 올랐죠. 이제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것도 대충 끝내야죠. 이거는 회사 매각 이슈가 있고 또 매각하기 이전에 회사 돈을 다 빼먹으려고 그러는가 봐요. 공시를 보니까 배당을 좀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렇게 오른 것 같은데 일단 매각 이슈 때문에 들쑥날쑥은 할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급등한다고 해서 들어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 외에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평범한 구간에서 이렇게 볼도체 표시된 거 이런 것도 관심 가져라고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볼도체 표시가 된다는 것은 분할 매도입니다.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고만고만하죠. 특별하게 들어갈 만한 게 없죠. 자, 시장이 좀 그냥 그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현물 시장 쪽으로 돈이 좀 많이 흘러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우리가 좋아할 리는 별로 없어요. 오늘 종목들 쭉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그런 종목들이죠. 어쨌든 뭐 현물 시장이 저평가되었구나 이 정도 의미를 두는 거고, 또 그리고 이 돈이 뭐 시장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돈은 아니다 이 정도 성격 정도는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또 이번 주는 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 되면은 또 기준금리 결정이 있고, 또 최근 들어서 보니까 유가가 자꾸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리비아에서 홍수가 갑자기 나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또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더니 이번에는 리비아에서 이렇게 홍수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유가가 더 급등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하루에 한 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는데 지금 난리가 나는 바람에 그 수출이 좀 용이하지 않은 가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게다가 또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다시 또 감산을 하게 되면 유가는 좀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마당에 자꾸 유가가 저렇게 물가를 또 건드리게 되면 또 기준금리 같은 경우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고금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뭐 다음 주 되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많이 생길 겁니다. 그건 또 다음 주에 생각해야 될 일이고, 이번 주는 대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번 주도 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